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서 64페이지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원칙. 미성년자가 자신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즉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양 전항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원칙 미성년자가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려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고 했다면 문제 없다 그죠? 동의를 받고 한 행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행위일지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를 했죠. 그죠? 그때 우리가 무효 취소 파트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 거기다 체크할게요. 미성년자도 취소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왜요? 취소하게 되면은 당행위는 처음부터 없던 게 되죠. 처음부터 없던 게 되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취소는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법정 대리인이 당연히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취소는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다음 반대로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다면 그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동의받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이유는 취소 못한다 그죠. 근데 동의는 방식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방식에 제한이 없다. 즉 동의의 방식은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식에는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든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든 상관이 없어요. 동의도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해주든 동의 의사표시라든 상대방에게 동의 의사표시라든 동의의 방식 또는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없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답을 안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일단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받고 한 행위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동의가 있었다 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입증은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럼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하겠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주장하겠죠. 상대방이. 즉 미성년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럼 동의 있었으면 취소 못하죠. 그죠? 그럼 누가요?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넘어갑니다. 입증 책임은 제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쉽게 요령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요. 따라서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들은 법정 대리인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적으로 일정한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전제 조건 최소한 의사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의사능력조차 없었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두 문자로 외웁니다. 이와 같은 9가지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제목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론적인 내용까지 묻는 질문은 이 5가지 경우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 3가지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거기다가 단자 섞을게요. 단. 따라서 뭐요? 권리만 얻습니다. 권리만 획득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100% 유리하죠.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요? 기존의 미성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만 뭐요? 면하는 행위를 한다 그죠. 기존의 의무를 면하니까 뭐요? 100% 유리하다 그죠. 따라서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권리와 의무가 뭐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만 생기거나 뭐요? 의무만 면하는 행위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애와 그렇지 않는 뭐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애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려. 정려는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정려를 하죠. 그죠? 따라서 정려하는 자를 정려자, 정려받는 자를 수정자라 한다. 그죠? 즉, 미성년자가 상대방 정려자로부터 뭐야? 아무런 부담이 없는 정려를 받습니다. 정려를 받는 행위. 이형자가 빠졌다. 그죠? 그죠? 100% 유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부분, 제3자량 계약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 계약 내용은 그때 보겠지만, 그래서 제3자량 계약에서 뭐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다음, 미성년자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근데 채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뭐요? 채무 면제를 해준다. 그죠? 그러면 기존의 의무만을 면하게 되죠. 그럼 100% 유리하다. 그죠? 그 다음, 무상 임치물의 반환. 자, 임치라면은 보관계약을 임치계약이라 합니다. 임치계약. 그때 맡기는 자를 뭐요?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자를 수치인합니다. 근데 수치인이 누구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갑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요? 수고비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다. 그죠? 그 보관물을 갑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의 보관 의무만 면하는 거죠. 그죠? 100% 유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부담 없는 정려를 받는다든지 채권자로부터 조건 없이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등은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뭐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생긴다고 그죠? 그럼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경우가 아니죠. 또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부담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뭐요? 부담부 정려를 받는 거. 부담부라는 뭐요? 우리말로 하면 뭐요? 부담이 있는 정려를 받는 행위. 또 정려를 받더라도 뭐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부담 있는 정려는 의무도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럼 제일 많이 떴던 경우예요. 자, 갑이 매수인이라 볼게요. 매수인. 근데 을 소유의 10억의 토지를 1억 원으로 헐값으로 삽니다. 엄청나게 유리하죠. 그죠? 그렇지만 권리만 얻는 게 아니죠.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의무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유리하기 때문에 뭐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하여야가 한다가 아니죠. 그죠? 취소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원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상속의 승인 포기. 즉, 상속이라는 제도는 어떤 적극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죠. 피상속이나 채무 등도 물려받는다. 그죠? 그 상속을 승인하는 게 유리하냐, 포기하는 게 유리하냐는 뭐예요? 오늘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즉, 피상속인의 어떤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부담하고 있는 채무도 동시에 물려받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 앞서 미성년자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조건 없이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반대요. 미성년자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채권을 포기한다 그죠. 즉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를 한다 그죠. 이거는 100% 불리하죠.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주 떴던 게 뭐예요? 채무 변제의 수요. 즉 미성년자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1,000만 원을 변제를 합니다. 그러면 왜 단독으로 못 하느냐는 겁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효과를 발생을 한다 그죠. 뿐만 아니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받을 수 있는 걸린 채권이 없어지죠. 이 같은 채권 소멸이라는 불리한 효과도 동시에 생깁니다. 이게 완벽한 설명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채무자가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래서 매월 3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따라서 망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지금 아무리 갚으려 하더라도 뭐야? 안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죠? 계속적으로 엄청난 이자가 매달 발생을 하므로. 또 지금 받는 것보다 뭐야? 계속 미루는 게 유리하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미성년자일지라도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애들 최대한 기억을 하시고, 특히 부담이 없는 정려를 받는 행위죠.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여러분들은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뭐야?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그죠? 제일 자주 떴던 애들, 부담이 있는 정려를 받는 행위라든지, 제일 많이 떴던 경우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채무자로부터 뭐야? 미성년자가 채무 변제를 받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 자, 첫 번째 예를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조입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자, 6조 봅니다.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일단 처분을 허락하려면 뭐요?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해야 됩니다. 따라서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자,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부모로부터 용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야? 필요할 때마다 쓰라. 그죠? 그럼 그 10만 원은 자기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허락할 때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그죠? 허락을 해야 된다. 즉 10만 원까지는 네가 알아서 사용해라. 그죠? 5만 원까지는.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해야 돼요. 이때 범위라 하면은 객관적인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즉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따라서 주관적인 어떤 사용 목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학용품을 쓰라 그죠. 이렇게 사용 목적을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용 목적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때 재산의 범위라면서 객관적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을 정했더라도 뭐요? 미성년자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일 많이 떴던 게 각종 시험에 예컨대 학원비로 부모님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학원비로 쓰라 그죠? 범위를 정해서 허락했죠. 그때 학원비를 내지 않고 뭐요? 그 돈을 가지고 유형비로 썼다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의 범위라면 객관적인 재산의 범위를 의미할 뿐 사용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원비로 받은 돈을 뭐요? 학원비하고 상관없이 어떤 유흥비 등으로 썼더라도 유효한 행위다 그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처분의 허락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일정 범위를 정해서 그죠? 따라서 10만 원까지는 그죠? 5만 원까지는. 따라서 네 재산이기 때문에 네가 다 알아서 그죠? 따라서 전 재산의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아요. 미성년자의 보호를 단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처분 허락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즉 허락만 있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허락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허락하든 묵시적으로 허락하든 허락만 있으면 족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명시적이라는 단어, 묵시적이라는 단어 제가 기초반에서 설명드렸지만 의사표시 파트에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명시적이라면은 허락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말로서 그죠. 말로서 구체적으로 허락을 한다든지 글로서 그죠. 이와 같이 허락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이와 같은 것을 명시적. 그런데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죠. 이와 같은 나머지를 통틀어서 묵시적이라 합니다. 근데 허락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허락의 방식은 제한이 없어요. 허락의 방식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모든 것들이 명시적인 것에 한다면 틀립니다. 예. 어떤 동의, 허락 등 다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 동의, 명시적 허락, 불문하고 묵시적 동의, 묵시적 허락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명시적인 동의, 명시적인 허락에 제한한다. 틀렸습니다. 묵시적 동의, 허락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죠? 묵시적 허락도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티것은 일단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어 있죠. 따라서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시험에 질문화된 적은 없어요. 자, 상대 개념으로서 나중에 영업에 허락이 있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의 어떤 효과고 차이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와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리얼로 갑니다. 그래서, 리얼의 지문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 처분에 허락이 있었다면 그 처분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허락받은 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 재산을 다시 재차 다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다시 또 재차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허락받은 재산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가 원칙입니다. 즉, 한 번 허락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재산을 다시 재차 처분할 때는 재차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내가 장난감을 구입했죠. 그 장난감 다시 친구에게 대판다든지 이런 재차 처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한번 앞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은 용돈으로 구입한 그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재차 취득한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얼로 갑니다. 미엄.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락받은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아직 허락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처분을 하기 전입니다. 처분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허락했다가 허락이 없는 걸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그 허락을 없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단어는 취소할 수 있다는 단어를 씁니다. 예. 법조문상으로. 근데 그 의미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 취소라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취소는 일단은 가불간에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여태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이라도 일단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다만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게 취소다.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취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아직까지 허락받은 재산을 처분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죠? 아직까지 처분도 하기 전에 달리 말하면 효력도 생기기 전에 싹을 잘라버린다. 그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철회.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때의 취소는 철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일단 의미 정도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재산 처분을 허락했다고 하면 이자가 처분하기 전에 처분 허락을 없동을 했죠. 근데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석상 이 같은 처분 허락의 취소로서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은 법조문상으로만 처분 허락이 있었더라도 뭐요? 미성년자가 허락받은 재산을 구체적으로 처분하기 전에는 그 허락을 뭐요?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즉, 법조문상으로 단어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지만은 구체적으로 의미는 뭐요? 철의 의미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처분의 허락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었죠. 명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하든 뭐요? 묵시적으로 처분을 허락하든 그죠? 그에 대한 판례요. 자, 미성년자가 자, 예전 판례니까 만 19세가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만 18세로 읽으시면 돼요. 예전에는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기준이 몇 살이세요? 20세였죠. 근데 이제는 19세로 바뀌었다. 그죠? 따라서 만 18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즉 예전 판례이기 때문에 그 단어도 뭐요? 나이도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제는 19세가 기준이다. 그죠? 따라서 대학생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19세가 안 됐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번 소득은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뭐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해라 간섭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부모들의 어떤 침묵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벌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사용해라. 그죠? 이게 뭐야? 묵시적인 허락이죠. 그죠? 묵시적인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는 스스로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뭐요? 부모님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 같은 부모님의 침묵은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처분을 해라. 그죠? 이 같은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처분 허락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론 처분의 허락이 있었죠. 그죠? 그럼 처분의 허락을 받고 한 처분행위 때문에 미성년자의 행위란 이유로 취소 못한다. 그죠? 따라서 유연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요. 예, 영에다가 체크할게요. 미성년자일지라도 영업의 허락을 법정 대리로부터 얻었다면 뭐요? 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자, 법정을 봅니다. 8조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할 때는 뭐요? 영업을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효과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따라서 실제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뭐요?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갑이 실질적으로 뭐요? 미성년자일지라도 법정 대리로부터 뭐요? 영업의 허락이 있었다면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요? 이는 법적으로 성년자와 관한 능력을 가집니다. 그럼 영업에 관해서는 뭐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뭐요? 법정 대리인이 그 범위 내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뭐요? 이제는 법정 대리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에 관해서는 뭐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에게만 존재하는 제도죠. 그죠? 법정 대리인. 따라서 이제는 영업에 관해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일단 취소에 체크할게요. 의미는 내용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전항의 영업 허락을 언제든지 원하면 취소 내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그 취소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상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법정 대리인이 영업의 종류를 정해서 허락한 영업은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영업 허락이 유효하려면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장사해라, 그죠? 이와 같은 영업 허락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점을 해라, 핸드폰 가게를 운영해라, 그죠? 이와 같이 영업의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영업을 해라, 그죠? 네가 원하는 거, 이와 같은 영업의 허락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허락만 있었다면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영업을 한꺼번에 허락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점을 하되 단순히 서점만 열어서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장사가 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고객들이 앉아서 커피 등을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커피숍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해라,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영업의 종류를 정해서 허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점을 하되 5만 원 이하의 책만 팔아, 그죠? 이와 같이 하나의 영업의 종류 중 일정 부분까지만 허락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류별로 허락을 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하나의 영업 단위 중 일부의 허락은 있을 수 없다. 자, 조문 정도 기억하시고, 따라서 영업 허락이 유효하려면 종류를 특정하여. 그 다음, 효과입니다. 그래서 2항, 리언입니다. 효과.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허락받은 영업과 관련해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가 없어져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가 없죠. 따라서 허락받은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둘째 줄 따라서부터, 그죠? 체크할게요. 따라서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거기까지. 왜요? 이제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 법정 대리인도 필요 없죠. 법정 대리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인정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성년자이기 때문에, 능력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허락받은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영업과 관련 일체 직간접적인 행위는 모두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하기서 점포를 구입한다든지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영업자금을 빌린다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생기면 그에 따른 소송 행위를 한다든지 이 같은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므로 허락받은 영업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요. 자, 그런데 앞부분 65페이지 위에 6조입니다. 처분에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디귿 보세요. 영업을 허락한 경우와 달리 재산의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차이점이요. 밑줄은 끊지 마시고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법에서 인정되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자체도 법적으로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6조는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자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허락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규정이 아니죠, 그죠? 그 허락받다면 허락받은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렇다 해서 법적으로 성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남아 있습니다. 즉 예컨대
7살짜리가 아빠에게 고급 장난감을 사달라 한다, 그죠? 근데 아빠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죠, 그죠? 곧 부서질 것 같죠? 그 다음에 한 살만 더 먹으면 실정이 나서 가지고 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성질이 나서 슈퍼, 그죠? 수표 10만원짜리 한 장 던져줍니다. 네가 알아서 사라, 그죠?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울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죠? 아빠 네가 가게 가서 사줘야지, 그죠? 그래서 재산의 처분을 허락했더라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아빠가 대신 가서 장난감을 대리인으로서 구입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부리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가 뜨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뭐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그죠? 자, 그다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미주고 언제든지 영업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는 취소입니다. 이것도 뭐야? 가로 부분 철이에요, 그죠? 예, 체크만 하시고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가 미성년자 갑에게 뭐요? 서점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점과 관련된 영업행위는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열심히 장사를 한다, 그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가게주의 골목도 청소를 합니다. 가게도 뭐요? 강이 나도록 반짝반짝하게 강이 나도록 물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실적이 났죠. 점차 출근 시간이 늦춰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요? 오전 내내 쿨쿨 누워자죠, 그죠? 오후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다가 한두 시간 열고 바로 문 닫아버리죠. 아버지가 성질 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따위로 장사를 하려면 뭐요? 내일 당장 가게 문을 닫아라. 영업의 허락을 뭐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단어는 취소지만 이양에 1년 동안 장사했던 결과까지 소급해서 없앨 수 없죠, 그죠? 단어는 취소지만 장래를 향해서 가게 문을 닫는 뭐요? 철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는 똑같지만 그때그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려면 힘들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던 게 되는 게 취소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 법조문상으로는 취소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 의미는 철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문까지요.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빠가 뭐예요? 자식에게 가게 문을 닫아라. 영업의 허락을 취소했죠. 그럼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거래에 안 줘서 그 영업의 허락의 취소 제한은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문까지요. 따라서 8조는 중요합니다. 영업의 허락이 유효하려면 일단은 종류를 특정해서, 따라서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한 허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그죠?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허락받은 영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법에서 부여가 되므로 그 범인에서는 법정 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조문. 법정 대리는 영업의 허락을 했더라도 뭐야?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취소 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 다음에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 그 다음에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는 뭐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있고 그 교과서의 내용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 그죠? 강조했던 부분은 꼼꼼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도 타인을 대리해서 하는 대리행위는 유효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은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는 뭐예요? 미성년자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혼은 뭐예요? 혼인한 경우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앞서 혼인하게 되면은 나이는 미성년자지만 성년자로 간주가 된다 그죠? 그럼 성년자니까 민법적으로는 단도로 유하게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상법상 회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일지라도 부모 등의 동의하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이미 되었다면 무한책임사원이 되려면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일단 부모 등의 동의하에 무한책임사원이 이미 되었다면 그 사원지에서 한 행위는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미 봤죠, 그죠? 즉 미성년자라도 자신 행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되죠, 그죠? 없던 게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취소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유언입니다.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17세 미만은 유언 못하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미를 안 두는 게 불가합니다. 따라서 17세 이상의 자는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2문자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 조문갑니다. 동의와 허락의 취소. 다는 취소다, 그죠? 근데 이 어떤 취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처음부터 소급해서의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없애게 하는 처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소이라는 단어 정도만 기억할게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까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단은 취소로 되어 있다, 그죠? 즉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에 동의가 있으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죠. 또는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이 동의 내지 재산 처분에 허락이 있었더라도 아직까지 그 행위를 하기 전에는 부모가 동의 내지 재산 처분 허락을 없던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고. 다만 구체적 의미는 이때 취소는 아직까지 행위를 하기 전에 장래를 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8조 2항요. 우리가 앞서 봤죠, 그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전항의 영업 허락을 취소 내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하죠. 이때 취소도 구체적 처리 의미입니다. 다만 거래 안전에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조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고 쏘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갑니다.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스스로 매매 등의 재산 행위를 못하죠. 그때 A가 갑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매매 등의 재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죠. 근데 대리권이 갑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주어지죠. 이와 같은 대리는 법정 대리인 거죠.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했다 해서 줄여서 법정 대리인. 즉 원칙적으로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 당연히 친권자가 법정 대리 된다, 그죠? 친권자가 있으면. 근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두 번째,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즉, 이 자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임된 자입니까? 미성년자죠. 따라서 구체적으로 미성년 후견인 이런 제목을 붙이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후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는 친권자, 2차적으로는 후견인. 따라서 법정 대리는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당연히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재산행위를 동의를 해서 미성년자 스스로 재산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동의권이 있죠. 그래서 동의받지 않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고, 그 다음에 추인권은 취소권에 반대요.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치 않고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의미는 우리가 무효 취소 파트에서 배웁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대로 효력을 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를 추인권이라 한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권리가 있더라. 그런데 앞서서 법정 대리에 영업의 허락이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므로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뭐예요? 법정 대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보충 파트를 보세요. 감정적으로 기억을 할게요. 감정적으로. 즉 미성년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2명 있을 수 있죠. 그죠? 크게.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근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두 번째 후견이 됩니다. 또 후견인도 순서가 있어요. 지정 후견인, 법정 후견인, 선임 후견인 등으로 후견인이 정해지는데 그 부분은 가족법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두 번째는 후견인이 등장한다. 근데 친권자는 일반적으로 누구요? 친부모죠. 친부모가 없다면 친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조부모가 행사할 겁니다. 할아버지들이. 근데 문제는 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도록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친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야? 모두 살아있다면 공동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럼 제한이 아니죠. 그죠? 그건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이고 친권 행사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아닌 후견이네요. 후견인. 이 자는 미성년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죠. 그죠?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죠? 즉 미성년자의 엄청난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법정 대리라면 뭐요? 이자의 재산을 이자가 도맡아서 관리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상 누구 재산이요? 지 재산이 되면 지 멋대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뭐요? 법에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냐고.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가족법에서 정합니다. 부동산 등의 매매행위, 소송행위 등 중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못해요. 그 자를 감독하는 자를 뭐요? 감독인 겁니다. 누구로 감독해요? 후견인을 감독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후견 감독인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만 우리는 감독인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따라서 중요한 어떤 행위는 단독으로 동의 내지 대리할 수가 없어요.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자, 3번이 신경 쓸 필요 없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미성년자를 법정대리, 대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스스로 유하게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여기서 법정대리인과 관해서 후견인의 경우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후견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 뭐야? 중요한 어떤 것은 감독인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 거기까지만 일단 느낌적으로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은 유언행위입니다. 17세 이상은 유언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 대리행위죠.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경우죠. 그죠?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영업행위,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죠. 그죠?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안 배웠습니다. 17조요.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속였습니다. 그때는 미성년자일지라도 그 행위를 취소 못해요. 법에서 취소권이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5번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4번.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생긴다. 그죠?
단독으로 못 한다고 그랬죠. 쭉 제일 자주 출제가 되었던 질문이 요거죠. 그죠?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 원의 헐값으로 매수했다 그죠? 그렇지만 매매대금 100만 원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유리한 매매 계약의 체결은 건립뿐만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생겼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 중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즉 취소할 수 없는 행위하고 뭐요?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5번을 보세요. 매일 문제 5번.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리 행위 및 적을게요. 미성년자일지라도 대리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틀렸다. 그죠? 그 다음 2번 무한책임 사원 체크할게요.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체크할게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다. 자, 바람직한 질문은 아니지만 틀렸습니다. 일단 뭐요? 무한책임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뭐요? 무한책임 사원이 이미 되었다면은 그 이후에 무한책임 사원지에서 한 행위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이렇게만 한번 출제가 되었을 뿐 더 이상은 출제된 법 없어요. 3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틀죠. 그죠?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는 스스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 4번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거기다가 밑줄 것이고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럼 법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이 된다. 그죠? 그럼 제가 강조했죠. 그 허락받은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정대리는 필요가 없죠.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대리권 소멸한다. 그죠? 허락받은 영업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5번. 이 부분 아직 몰라요.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재차 처분행위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재차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떤 내용인데,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가지고 장난감을 샀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장난감이 불량품이에요. 근데 불량품을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뭐예요? 가게에 가서 교체해야 됩니까?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가게에 찾아가서 장난감을 샀는데 뭐예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뭐예요? 바꿔달라.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의 하나의 내용 중에 해당합니다. 부모 허락받을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은 채권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심화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번이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미성년자가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하려면 뭐예요?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때 동의는 뭐예요? 방식에 제한이 없죠. 명시적으로 동의하든 묵시적으로 동의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허락받은 행위는 문제가 없죠. 따라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행위이므로 취소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동의받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하든 뭐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9가지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행위하고 뭐요? 없는 행위. 이 문제도 그 문제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처분 허락의 방식은 제한이 없죠. 그죠? 명시적으로 허락을 하든, 묵시적으로 허락을 하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그죠? 법정대리인이 특정한 영업을 정해서 허락을 했다. 그죠? 그럼 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아예 뭐요? 법적으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므로 허락받은 영업에 관련해서는 뭐요? 아예
법정 대리인조차 필요 없죠. 그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내지 대리권도 뭐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소멸을 한다 그죠. 자, 다만 이와 같은 법률 행위에 대한 처분 허락 또는 뭐요? 동의 또는 영업의 허락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기 전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전 또는 뭐요? 영업의 허락이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허락 내지 동의를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법정 대리는 다만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예,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미성년자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제한 능력자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